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민주당 내분 동향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하위 20% 30%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을 전부 좀 통보하고 있어요. 자, 이번 주까지 통보가 다 끝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과거 같으면 뭐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또 경선하는데 이게 불리하니까 오히려 공개를 안 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아예 공개를 하면서 지금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 지금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렇게 가다 보면 민주당이 다시 또 분당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재명이 일단 말은 그럴듯하게 잘해요. 말은. 그래서 이재명이가 또 어떤 말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지 그 꼼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는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을 선언했고, 오늘은요, 박용진 의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윤영찬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통보를 받았다, 대대적인 반란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러면서 내일은요, 이제는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를 지금 토론할 예정으로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친문 인사들이 말이죠, 어제 저녁서부터 연쇄적으로 지금 회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언론에 포착이 됐어요. 자,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고민정의가 있는 광진을을 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성폭행범들,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여성 안전을 위해서. 그랬더니 고민정의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광진을 오신환 전 정무부시장, 이분이 이제 이 오신환 전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관악에서 이제 광진을로 지금 옮겨갔는데, 이게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보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제 압박감을 느끼다 보니까 지금 고민정의가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종종 여러분께 인용해드리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본래 이제 진보 활동을 쭉 해온 사람인데, 이 최병천 신경제성장연구소 소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기 이분이요, 민주당 완전히 지금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 자, 그래서 이 SNS에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의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이재명이가 뭐라고 자기의 그러니까 비명들, 지금 학살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학살 공천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재명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지, 정당성을 입증하는지, 참 얼리고 뺨치는 격이에요. 김영주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봐도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그 학살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말은 그렇듯해요.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라고, 첫 가지가 다음 가지에 양보해야 큰 나무가 된다. 이야, 참 이 철학자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가 되면 무슨 공자님 말씀 같아요. 아마 공자님이 들으면은, 야, 이재명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 참 기가 막히다. 아마 입을 못 담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논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한 말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더 이상 아마 유구무원일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의 이 SNS에 올라온 글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혁신공천은 피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이다. 모두가 영원히 함께 가면 좋겠지만은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라고, 첫 가지가 다음 가지에 양보해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러면서요, 누구도 겪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견뎌야 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운명이기도 한데 슬기롭게 견디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요, 이 김영주 부의장 탈당 선언과 관련해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 여전히 그런데, 한결같이 노동자의 편에서 헌신한 삶의 궤적이나 한계에 도전하는 그 열정은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됐다. 아주 얼르고 뺨쳐요. 그러면서 제 개인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들었다면 부의장님은 분명히 좋은 평가였을 것이고, 하지만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이다.
선출직 평가에서 사감이나 친소 관계가 작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짓말도 이렇게 잘해요. 야, 아니 민주당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푹푹 빠지고 있는데 야, 이게 친소 관계 사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필이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비명인 지역구는 전부 원외 친명인사들이 전부 자격으로 들어오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인가. 뻔뻔할 정도가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요. 이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이관계를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별 얘기를 다 해요. 이관계. 예. 그러면서 누군가는 하위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 평가를 받는 분들은 불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친명과 반명을 다루는 것은 갈라치기다. 아니 갈라치기는 문재인이가 잘했고 이재명이가 잘한 거 아니에요? 하위 평가자들의 당연한 불만을 내부 분열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아니 공정평가가 아니고 사천이고 그렇잖아요. 사공천이니까 이게 분열 요인이 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왜곡하는 겁니까? 자, 모든 원망한 대표인 제가 온전히 책임지고 감당하겠다. 이 말 하나는 그럴듯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책임지는 거 봤어요? 항상 또 핑계대고 도망가죠. 자, 그리고 기자들을 만나서는요,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 이렇게 생각 좀 해달라. 훌륭한 인물로 공관위가 잘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평가에 대해서 당연히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래전에 평가한 결과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명계 하위 20% 이거 포함됐다는 말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며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게 또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어제 기자들한테 밝혔잖아요. 사실 밀실공천이 있었다. 사천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칙에 맞게 제대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양심선언을 바로 이명백 위원장이 어제 발표했어요. 그런데 친소관계 사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반란이 많이 되니까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자, 그래서 뭐라고 이제 권칠승이는 해명하고 있느냐, 정당화시키고 있냐. 21대 국회의원 평가는 4년 전인 20대 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준용해서 실시해왔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한 거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 얘기는 친문들이요. 반항하지 마. 반발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20대 국회의원 4년 전 20대 21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평가를 2020년도잖아요. 2016년도 때 만든 것 같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공천도 아니고 사천도 아니고 사당화도 아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의원 평가 항목 중에 영향을 미친 항목은 본회의 질의 횟수, 그다음에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의원들 간의 다면 평가, 그리고 해당 지역 유권자 여론사 등인데 근소한 차이로 의원들의 평가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항목 실적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세부 항목별 배점과 반영 비율을 공개했어요. 여기에서요. 중요한 말이 바로 뭐냐? 근소한 차이로 평가 순위가 결정된다. 이거 근소한 차이. 그러니까 조작에 의해서 점수를 심하게 낮아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대입해서 하다 보면 근소한 차이로 바뀐 거. 그러니까 그만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했다. 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평가의 기준은 문재인 때로 넘어가니까 우리한테 욕하지 마. 우리가 친문계를 학살하는 공천한 게 아니야. 요렇게 지금 권칠순이가 보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재명과 권칠승이 당이 거짓말로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의 불만 그리고 이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솔직해야죠.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디선가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인생망사 자연의 진실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거짓말을 뻔뻔하게 얼굴 하나 색 하나 변하지 않고 얘기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사당의 한계 이제는 더 이상 뜯어 고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심판을 통해서 4월 10일 날 심판을 통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민주당을 날려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가 좋은 점이요. 선거를 통해서 바꿔낼 수 있다는 이 시스템. 요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요 민주주의 장점을 이번에 우리 유권자들이 제대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김영주 탈당, 오늘은 박용진과 윤영찬의 이 반발, 요 내용인데요. 자, 오늘 말이죠. 오늘 박용진 의원하고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의 이 반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박용진은 아침에 일찌감치 기자회견을 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치욕을 공개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얼마나 큰 심각한 위기에 있는지를 드러내놓고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본인은 말이죠, 이러한 모욕적인 일, 이게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다. 왜? 개파 정치고 패거리 정치의 지금 한계를, 패거리 정치의 그 본질을 드러내놓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반드시 정풍 운동에 가까운 그런 마음으로 재심을 신청하고 철저히 따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는 작년 말 의원평가의 정량평가 항목들은 내가 모두 초과 달성에 제출했고 하위 10% 평가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영찬은요, 여러분들 문재인 때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어요. 자, 그러면서 문재인의 취임사에 나와 있는 표현, 이것을 빗대서 비판하고 있어요. 이 공천의 과정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이 공천 작업은 그야말로 특정 계파의 사람들만 구원해주는 계파적 공천이다. 그리고 비명계 공천할 사람과 특정인 찍어내기 공천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밀실 사천은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윤석열 정권에게 총선 승리를 헌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민주당은 대참패를 맞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분열 국면, 대립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요,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요, 함께 모은 의견들을 내일 의원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친문계에서는요, 임종석, 노영민 이 공천 뇌관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당에 가까운 내전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서울, 부산 경선 지역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발표를 안 하고 내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오늘 발표하면 이제 그 의총에서 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의총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나 어차피 도망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 최병천 의원, 최병천 의원의 전망. 이미 최병천 의원이 아니고 최병천 소장의 전망은 항상 최근 들어서 말이죠.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지금보다도 더 빠질 것이다. 이게 기본 기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SNS에 올린 장문의 글이 있는데요. 이거를 압축하면은 지금 이 하위 20% 의원이 이제 31명인데 그 중에 비명계가 28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총선 승리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재명은 공천 국민이 되니까 사당화 공약을 이행 중에 있는데 굉장히 세게 비판한 거죠. 사당화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공천 국민이 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공천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명횡사고 찐명횡재다. 아주 이거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비명횡사, 찐명횡재. 하위 20%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상 경선 승리가 불투명한데 많은 사람들은 김영주 의원의 탈당을 올 것이 왔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중진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벌어질 분위기다. 그러면서 무더기 탈당 사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민주당의 양재 지지층은 친명과 친문인데 국민이 낙동강 벨트를 공략할 때 민주당은 친문 공략을 시작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석을 빼앗으려 할 때 민주당은 지지층을 두동강내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이재명이를 질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물 건너간 분위기다. 2010년도 박근혜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는데 민주당 역시 이번 총선에서 120석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한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요, 고민정의가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광진에 가서, 지금 안전 공약을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뭘 했느냐.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 화양동에 있는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가석방이 없는 무경을 신설하겠다. 그래서 흉악범죄 처벌 강화책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딱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감당할 수 있겠냐? 우리는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광진에 이제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오시란 바람이. 그러니까 이제 겁을 반짝 먹은 거죠. 긴장하는 거예요. 요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뚤어진 여성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 예. 요러한 말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금년도 여가부 예산에서요. 여성폭력 예방하고 인식 개선 사업과 관련 예산을 갖다가 크게 감액 편성한 점을 언급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진심으로 여성 안전을 강화하고 싶다면 윤 정부의 반여성 정책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박은식 비대위 의원을 갖다가 또 시비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이 과거에 여성 피하 발언을 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이러한 여성 피하 발언한 박은식 비대위 의원을 갖다가 광주 동구 남구 의뢰 단수 공천한 거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님은 이게 여성 보호 안전 강화 이거 전부 거짓말이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박은식 비대위원이 과거에 SNS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요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붙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박은식 비대위원은 이제 과거 SNS에는 페미니즘, 전쟁지면 집단 기억기억, 이 기억기억이 강간이라고 하네요. 기억기억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펼쳐서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요. 남성 성에 대한 존중, 결혼과 출산에 주된 결정자는 남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거를 비공개 처리한 바 있다고 해요. 요걸 가지고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도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때리고 박은식 비대위원도 때리면서 여성 안전장치 강구해본들 그게 레토릭에 불과하지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요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박은식 비대위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아닌 광주 난수 공천 이 결정을 했는데 그 정도의 혐오 발언은 그러면 해도 괜찮다는 뜻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하는 공약이 단순한 표심작용이 아닌 여성 안전을 위한 진정한 약속이라면 공약 발표 이전에 국민의 인사들의 비뚤어진 여성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 주장? 이거 하려면요. 그럼 먼저 이재명한테 형수 욕설에 대해서 진정한 국민의 사과를 하라. 그리고 온갖 대장동, 백현동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법정에서까지 거짓말 진술하지 말아라. 요렇게 고민정의가 좀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나 박은식 비대위원의 이런 과거 발언을 비판한다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들어줄 수 있겠는데 신뢰성은 물론 안 가지만 이게 바로 고민정의 수준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고민정의 수준을 보면 야, 참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줬다고 일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야, 이걸 보면 광진은 뭐 전통적으로 단 한 번도 이 보수 정당 인물이 당선된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만큼은요, 광진 을에 계시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도 고민정보다는 나은 사람을 갖다 국회에 보내야 광진 을도 발전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 아닌가 그런 큰 틀에서 인식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저는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이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